네, 어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소식을 보도하면서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었죠. 사진으로만 공개가 됐었고 혹시 오늘 영상이 공개될까 세상은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했던 발언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오물풍선을 연일 날려보내고 있고 미사일 실험 등도 계속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미사일 실험 본인들이 주장하는 방사포 시험도 했었고요. 이렇게 핵무기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들어가는 첫날인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대놓고 공개했습니다. 과거 대북 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얘기가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집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네네.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2018년 9월 19일이었어요. 그때 한 정오쯤에 11시 한 30분쯤에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 송영무하고 북한의 인민무력상 노광철이 평양 공동선언, 그 김정은과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 평양 공동선언에 부속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역사적인 9.19 군사 합의예요. 예. 그 내용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18년 6년 전이란 말이에요. 딱 6년 전이에요. 9월 19일이었으니까. 지난 6년 동안 북한이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저 사진 한 장으로 앞으로는 뭐 그냥 대남 유화책을 갖다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그 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제 완성했다. 이거를 물론 이제 대내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보라고 미국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보라고 저 사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꼭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사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그동안 핵을 얼만큼 발전시켰을까, 핵무기를 몇 개나 더 만들었을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뭐 보는 눈이 많으니까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하니까 저런 시설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란 듯이 했겠습니다만 당연히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층에서는 거 봐라. 괜히 거기 북한에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그 유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크게 못 거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보수층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이고 현실상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경책으로 갔을 때 뾰족한 대안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비정상 국가고 계속해서 핵 무기를 고도화하는 그런 부분을 어떤 시기에 따라서 지금은 미국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그 앞두고 뭔가 보란 듯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랑 그 접경해 있는 또 하나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리하고 이 부분을 좀 강원 정책과 당근과 채찍을 같이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다. 이 외부 변수에 오히려 굉장히 좀 의탁할 수밖에 없는 미국 대선 주자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대북 정책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어떤 주도권을 갖고 대북 정책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이런 국면은 또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이런 대북 정책이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이제 맥메스터 전 트럼프 대학관의 안보 보좌관이 일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미했을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면서 또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 원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회고록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핵 무장을 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뭐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북한 저렇게 가졌다고 저렇게 대놓고 하는데 우리도 가집시다. 이걸 가지고 미국과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오늘.
뭐 저는 이제 그 핵에 대해서는 4단계가 있다 봅니다. 1단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비핵화를 하는 거죠. 예. 1단계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군사 무기가 아니고 3대 세습의 유일한 정치 무기예요. 그래서 비핵화 어렵다. 그럼 이게 2단계는요. 확장 억제한 해구산. 이게 2단계예요. 그다음에 3단계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 마지막 4단계가 독자 핵 개발 이렇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독자 핵 개발했을 때 NPT 체제 탈퇴 문제나 미국의 여러 제재나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죠. 예.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뭐냐면 이제 그 국제법에도 대원칙의 자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형법의 정당방위잖아요. 북한의 핵은 전술핵은 이게 우리 남한을 겨냥한 게 명백하잖아요. 핵에는 이핵, 재핵, 핵으로 핵을 제압하는 것 외에는 비대칭 무기이기 때문에 다른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게 국제사회 설득해서 우리가 저는 완전하게 독자 핵 보유 직전까지 최소한 이게 직전까지는 그 능력을 확충해야 된다. 뭐 비슷한 취지긴 한데 예. 당장 이게 핵무기를 가지자기보다는 언제든지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2단계까지 가자. 예. 그래서 요즘 이게 보수단체에서 1000만인 독자 핵 보유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 예. 사실 뭐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핵무기를 이고 사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논평이 나오더군요. 햇볕 정책이 핵볕으로 돌아왔다. 이러면서 굴종 외교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DJ의 햇볕 정책과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는 북한과 관련된 일관된 입장인 거죠. 그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8분의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보수 성향이 5분, 진보가 3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진보와 보수가 거차로 나누어 정권을 가져가면서 대북 정책을 펼쳐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수든 진보든 지금 확실하게 무언가를 다 해결해내지는 못한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북 기조도 보면 대화 단절입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기조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4년 동안 북한과의 어떤 해결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된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죠. 김정일도 유언을 남길 때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을 믿지 마라. 두 번째, 전쟁에 의한 통일은 의미가 없다. 마지막 3번째가 핵을 반드시 개발해서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수와 진보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어쨌든 뚜렷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햇볕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거리를 두는 모습들이 종종 포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북한은 러시아와 더 밀착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러시아 푸틴의 오른팔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급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북한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SNS를 통해 이건 말고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것, 이거 문제다.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킵시다. 검경의 수사는 첩보 기능이 아니에요. 대공으로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이 역량과 기법,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원이 있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학준 변호사님. 네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려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 국정원법도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올 1월 1일부터는 그 국정원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하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검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끔 손발이 하나가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간첩 잡는 거는요. 손발 두 손뿐만 아니라 두 발까지 다 묶어놨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요. 방첩 기능이 실질적으로 무장 해제가 된 나라입니다. 이거를 경찰한테 보내줬다라고 하는데 예컨대 저보고 그 간첩 잡으라고 해보십시오. 제가 간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2024년 초에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평양 남쪽에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념탑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김정은이. 왜 폭파시켰는가? 저 한반도에 더 이상 통일이란 건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동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을 쏴도 된다.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간첩을 방첩 기능을 갖다가 해체시키는 이런 나라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했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소멸해버린 이 방첩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힘은 없지만 그 당대표부터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그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이 국정원의 방첩 기능을 경찰로 이관한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냥 결국은 국정원이 어떤 정치 개입이나 뭐 이런 등등의 우려가 있다 해서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킨 겁니까? 일단 국정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는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능이 마비된다. 경찰이 아예 간첩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무하다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안을 보더라도 일단 해외에서 이뤄지는 간첩 활동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기술 유출 같은 게 많습니다. 뭐 중국이나 여러 해외로 유출돼서 해외에서 이런 간첩 활동을 포착해야 되는 건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일단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경찰로 이관을 하면 경찰에서 일단 들여다보는 겁니다. 경찰이 이 부분을 위해서 안보 수사 능력을 상당히 강화하겠다고 했고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1,000명 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제 와서 돌리자고 하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손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기소하려면 우리는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이 과도기 중에 이미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데 뭔가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정치력을 돌파하는데 여러 이슈를 이렇게 던지시면 안 된다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 한동훈 대표가 던진 이 화두 어떻게 국민들이 반응할지 지켜보도록 하시죠.